그렇죠. 털이 이제 좀 몇 년 있다 보니까 숨이 죽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충전하는 거를 조금 세일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걸 맡기세요. 이제 지퍼 교체하고 이제 충전을 보충을 할 거예요. 네, 거의 털이고 저희는 이렇게 90% 이상만 써요. 거기다 화이트 색깔만. 이거는 우리 나에 맞게 만든 거죠, 이게. 그럼 옛날에는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네. 처음에 이제 샀을 때 털이 빈약한 게 있어요. 그럼 2, 300만 원짜리 샀는데 털이 빈약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와서 따로 털을 제작을 의뢰를 해요. 이런 건 다 코요테 털이고, 요거는 라쿤이에요. 모자 끝에다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요거는 백여우털이에요. 하얀 여우털. 그럼요. 진짜 여우털이죠. 리얼이죠. 이거 의뢰하는 사람도 많아요? 많죠. 여우털로 모자 털 오면 한 2, 30만 원 나가요. 요 넓이에 따라서, 요 뒷면 넓이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져요. 자기 일에 대한 거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뭐 남편이 있었으니까 이만큼 같이 성장을 한 거죠. 남편 그 성실함 때문에. 어떤 분야든지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 그게 자기 직업이에요. 자기가 적성에 맞는 기술이고 그걸 해서 올인을 해야죠.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군포에서 의류 수선을 전문하는 박재길이라고 합니다. 패딩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의류 수선 업체예요. 연 매출은 한 6억 정도, 5, 6억 정도 올리고 있어요. 예, 조그만 수선 가게에서 굉장히 올리고 있는 거죠. 저희는 패딩 그런 것도 전문하고 있지만은 회사의 기업 의류 수선 있죠, 물류. 누가 옷을 사가지고서 이제 그 수선을 그 본사에 보내면은 거기에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선해서 보내주는 거고, 이제 그런 기업 물류도 하고 그래가지고선 수선이 좀 양이 많죠. 경기도 파주에서 중학교를 나왔어요. 중학교를 나와가지고선 양복 기술을 배웠죠. 그 당시는 이제 그 파주가 기지촌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동네 요소요소마다 이제 양복점들이 많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마치 있는 양복점이죠. 양복 기술자들이 옷을 그렇게 깔끔하게 입고 다니니까 부러웠고요. 그래서 공부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배우는 걸 택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양복 기술을 거기서 배웠어요. 파주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 심부름 해줘가면서 기술자들 말 들어가면서 매 맞아가면서 잘못하면 무조건 또 맞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옛날엔 기술을 배우려면 무조건 맞고 배웠잖아요. 웃돌이 자켓까지 하려면 3년이 걸려요. 그렇게 하고 이거를 내가 재단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지려면 한 5년 이상 걸려야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양복이 기성화가 다 됐잖아요. 기성복으로요. 그러니까 양복 기술자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수입이 없어진 거죠. 결국에 저도 거기서 또 접고 이태원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태원에 오면은 미 8군도 소속에 있지만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태원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술자로 생활하는 거죠. 서울에 올라와서 월세 내고 먹고 살고 오면은 돈이 없는 거예요. 저축할 돈이 얼마 없었어요. 그런 고생 하다가 가죽 잠바 이런 이제 그런 게 또 이제 유행하게 돼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가죽도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태원 거기 이제 그 쇼핑센터에다 파는 거 이제 그런 공장들을 했었죠 제가.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돈을 좀 벌었어요.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는 딴 걸 하면은 큰 돈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일도 또 얼마쯤 했으니까 지겹고 그래서 이제 내가 모르는 길 그냥 친구가 말하는 거기에 솔깃해서 일산에 들어가서 전기 도매업을 했어요. 공사 현장에 전기 재료 대주는 거를. 그래서 그 친구하고 믿고서 그걸 몇 년을 운영을 했는데 그 친구를 믿고 좀 하다가 결국에 끝에 가서 부도가 나서 딱 보니까 50억이 부도가 났는데 내가 다 안아야 될 일이었어요. 갚지 못하면 징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이제 구속이 되는 거예요.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이었지 완전히요. 근데 50억 그거 부도 날 때까지는 그래도 폼을 잡고 살았어요. 기사도 있었고 강남에 룸사랑도 자주 갔고 또 뭐 내간에 어디 가면 폼 좀 잡고 다녔어요. 사실적으로. 그때까지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결국 그 책임을 내가 다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피해는 내 가족이 다 보잖아요. 당장 집 쫓겨나. 우선 뭐 차업 들어가고 이제 경매 들어왔으니까 이제 집 나와야 하잖아요. 집 나와. 그리고 나는 이제 교도소를 갔단 말이에요. 그 교도소 가서 있고 집사람은 울며 불며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애들 학교 다닐 때 우리 딸도 자기가 알바해서 뭐 자기가 학교 다녔고 안 씻고는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피해자들한테 뭐 다음에 얼마를 주든 아니면 사정을 해서든 수표를 이제 조금씩 수고해가지고선 결국에 다 수고한 건 아니고 이제 당자만 이제 좀 수고를 해가지고선 재판 6개월 정도 재판이 있다 2심에서 나왔어요. 집행유예로. 딱 나와가지고선 보니까는 집사람이 군포에 이사 와서 있더라고요. 지금 있는 장소에 그 동네예요. 그 동네. 그때 이제 집세가 월세 300만 원 보증금에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단칸방. 거기에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런데도 사실적으로 나는 정신을 못 차렸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태원이라는 데에서 기술자들 내 친구들이 남아있는데 내 깐의 성공을 굉장히 커가지고 크게 움직였는데 가가지고선 이태원 가서 다시 또 바느질을 하려니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또 수입도 변치 않고 그냥 빨리 사업을 빨리 어떻게든지 해가지고서 무슨 좋은 사업을 하나 잡아가지고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어떤 놈을 또 잡아가지고선 같이 동업하려든지 이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 막둥이가 이제 군대 가서 지금 22살 만에 군대가 있는데 걔가 7살 때 어느 날 자가지고선 딱 일어나서 그 아이의 내가 눈을 딱 치다보는데 그 아이 눈 속에서 나를 본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 위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지? 얘는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그때 처음 내 위치를 깨달았어요. 택배회사에서 인력 끄는 거를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그냥 밤새 거기 가가지고서 이 딸딸이라고 그러죠. 그거로 핸드카로 이렇게 참아다가 부산 뭐 대전 뭐 서울 이렇게 물건을 배분하는 그런 장소에 독구라고 그래요. 거기를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주. 생전 그런 거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고 뭐 여긴 젊은 사람들도 있고 다 그러시지만은 그런 일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러다가 쥐가 나가지고선 집사람이 새벽 4시에 자다 말고 와가지고선 나 차로 싣고 집에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힘이 들어가지고서. 한 달에 이것저것 다 하면은 한 23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3년간을 하게 돼요. 일을 3년간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걸 망각하고 살았어요. 이제 교차로라는데 또 그걸 뒤져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뒤져보니까 제일 모직에서 수선사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옷을 이것저것 사 입어봤겠지만은 이제 캐주얼서부터 신사복, 정장까지 아주 최고의 그 패션이잖아요, 거기는. 근데 수선호는 그런 옷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패딩 수선호는 전문화를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수선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선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 그거 한두 개씩 했는데 지금 내가 이제 창고를 하나 수선을 가져와 봤어요, 여기를. 이제 찢어져 가지고 험하게 찢어진 거를 그거를 내가 지금 커버해서 가져온 거예요. 한번 이거를 한번 봐보세요. 뒤나 요 팔에 이제 이런 그때 수선을 한 자리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요 하단에 이렇게 찢어졌던 거를 요 통째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요쪽에는 요 팔에 여기 찢어졌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내가 그 회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찢어진 곳에 술을 놓거나 마크를 붙여서 소비자한테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단을 좀 이런 걸 좀 달래가지고선 아니면 이제 크레임 묶고 들어온 옷을 달래가지고 요 원단을 찢어서 요 따라서 그대로 이걸 박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맺는 거예요. 한 18명 그렇게 있는 데서 이제 해놓게 되는데 대우를 받게 되잖아요, 제가. 남들보다 앞서가기 시작하니까. 근데 난 거기에서 만족을 안 한 거예요. 딱 이때다. 이렇게 큰 회사고 이런 수선사가 많은데 저런 거 못 고치는데 난 지금 나가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 바로 사표 쓰게 돼요, 거기서. 그 당시는 패딩 전문 업체가 퓨마하고 노스페이스하고 코롱 이런 회사 정도에서 패딩 옷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뭐 다양하지만은. 그래서 퓨마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수선사인데 당신네 회사 물건을 나한테 좀 일감을 달라 하니까는 처음에 비웃더라고요. 아니 서울 사는 것도 아니고 군포 거기서 하시면서 자기네가 뭘 믿고 줄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런 걸 전문성을 하려면 부자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하실려냐고. 그래서 나한테는 기술이 있다. 일을 한번 줘봐라. 그랬더니 캔슬 놓고 안 해주더라고요. 또 찾아갔어요. 찾아갈 때 이제 복도에서 이제 저쪽까지 사무실까지 가는 과정까지 엘리베이터 내려서 길어요, 좀. 가면서 아주 만감이 교차가 되죠. 창피하기도 하고 또 빠꾸 맞으면 어떡할까.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난 단지 내가 기술은 자신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 당시 내 막둥이 이제 아이 그 당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아이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장래만. 집사람이 자꾸 이걸 이제 딴 생각을 하면 이혼하고 간다고 선전포고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무실 들어가서 또 얘기를 하고 또 안 되면 다시 오고 그래서 한 서너 번째 갔는데 그 담당자가 삼복 미싱이 되는 거 있냐고 묻더라고요. 있다 그랬어요. 없는데. 그랬더니 그럼 그거에 대한 일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복 미싱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티셔츠 입으면 이 아래 티셔츠 이렇게 입을 때 늘어져도 안 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줄로 쭉 박히는 게. 그리고 추리닝 기장 단 같은 거 받고. 그래서 와가지고서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디서 이제 돈을 또 빌려가지고 그 미싱이 중고래도 300만 원이에요. 삼복 미싱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놨어요. 사가지고 딱 이제 수선을 했는데 일감이 처음에 오는데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일단 대기업에서 나한테 일을 줬으니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일어났는데 뭐 조금 주는데 한 달 결산 뽑으니까 한 20만 원, 3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일을. 근데 가을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한 10년 전에 패딩이 굉장히 얇은 패딩이 나왔었어요. 경량 패딩이죠. 그게 이렇게 유행을 했었어요, 막. 근데 그게 퓨마에서 처음에 유행을 확 했는데 너무 얇다 보니까는 안감이 이렇게 우라를 따로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감으로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거의 털을 조금 놓아가지고서 만든 옷이래. 이렇게 입으면 여기 털이 묻어나는 게 옷에. 그래가지고선 그 몇천 장, 몇만 장 만든 게 크레임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이미 옷은 해가지고선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팔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벌써. 근데 그 담당자가 한번 나보고 들어와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주면서 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그래서 이거 고쳐보지도 않고 여보 고생 끝났어 그래서 그냥 대본에. 그때 이제 집사람이 뭐 또 잘난 척은 다나 보고 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같이 밤새서 그걸 했어요. 해가지고 아침에 가지고 올라갔어요, 이 사람.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응? 자기 그때 말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해갔는데 아무 데서 못했는데 어떻게 이걸 하셨냐고 선생님이 하셨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공임 같은 거 이제 그럼 얼마를 주면 되냐 이렇게 측정하는 게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측정한 다음엔 나보고 가 있으라 그러더니 묻지도 않고 나한테 차로 다 오는 거예요, 이제 막. 근데 그때까지는 한 300만 원, 뭐 4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벌었어요. 가게에서 이제 버는 게. 근데 거기서 회사에서 물건을 주기 시작하니까 대방에 한 달에 1,500만 원, 2천만 원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땐 기술자도 안 줬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은 이제 식당에 캐셔를 알바를 다녔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보 그만둬. 빨리 와서 내 시다 해. 그러니까 집사람 좋다 그러죠. 아니 남이 집 밑에 가서 이러는 것보다 내 가게가 잘 된다니 좋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도 합류해가지고 둘이서 저 사람은 뜯어주고 난 받고 막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잠을 안 잤어요. 얼마나 좋아요. 돈이 벌리는데. 퓨마의 수선을 내가 이제 전담하기 시작했잖아요. 딸한테 내가 오라래 가지고선 퓨마의 옷을 내가 고친 거로 사진을 다 찍으라 그랬어요. 전후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 인터넷에 올리자. 그랬더니 제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블로그라는 거 있는데 그거 이렇게 자기가 만들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거 해라. 그랬더니 이제 제가 블로그를 만든 거예요. 우리 딸이. 그랬는데 보니까 블로그 제가 막 전화가 온 거예요. 블로그 난리가 났다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글로 통해서 일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저 먼 지방 있는 사람들도 그 옷을 이제 그 고쳐달라고 그렇게 오는 건데 가격이 싸지도 않아요. 패딩 수선 이런 게 비싸요. 그러니까 돈이 그냥 확 올라가잖아요. 그 이제 심지어 나 혼자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쌓아놔도 하루 종일 한 거 번 거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200만 원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다 그 시대에 따라서 기술 전환을 빨리 했다는 거. 수선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패딩 수선하는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그걸 맹긴 거죠. 패딩 수선으로. 이 수선 가게를 이렇게 하는 도중에 5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집도 전세고 이제 단칸방에 살다가 지하에 살다가 아파트 45평짜리를 전세를 갔어요. 1억 8천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그 당시 중학교 다니는 애가 중학교 다닐 때 아빠 맨날 뭐 우리 펜션 온 것 같아요 그래. 왜냐면 펜션만 갔을 때 큰 집 갔었으니까 조그만 집에 살았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좋아하고 그런데 내가 하루 화장실 가서 변을 보니까 피가 살짝 비쳐요. 그래서 아 이건 이상하다 해가지고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딱 받았는데 암인 거예요. 대장암. 뭐 더 살고 싶은데 해줄 건 많은데 해줄 수가 없고 이제 이런 노래 있어요. 태진아 노래가. 그 노래를 듣는데 딱 나 심정 같더라고. 그 차 대놓고 울기 시작했는데 뭐 한도 없이 울었어요. 진짜로 꼭 나갔더라고. 살고 싶은데 이제 살만하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있는데 하늘이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너무 고생하고 살았는데 인생을. 살만하다 하는데 암이 걸려가지고서 이제 수술 날짜 받아놓고 있는데 환장하 같더라고요. 진짜로. 거기다가 또 마누라가 또 좀 이뻐야죠. 두고 갈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 나잖아. 그래서 그냥 울었어요. 이렇게. 한참 진짜 울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수술을 받고 또 항암 치료까지 끝나고
그러고서 이제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네. 이제 패딩을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손님들이 이제 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털 충전을 좀 해달라. 근데 털을 충전하려고 하니까는 그 털이 오리털, 거위털이 이게 얼마나 날리고 그 환경이 나빠요. 오죽 환경이 나쁘면 제가 지난번에 극한 직업 찍었어요. 그 정도로 그 환경이 나빠요, 그게. 예. 그래서 그거를 털을 이제 그 컴프레셔를 해서 이렇게 청소기랑 컴프레셔랑 그 응용법인데 쏘면은 이렇게 탁 달려 들어가는 거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처남이 그 엔지니어 기계를 또 그거 하는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처남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주입을 시키니까 시간도 빠르고 옷도 이 양도 정확히 들어가고 이 환경도 좋아지고. 그래서 야 이거구나 이제. 지금은 직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누구나 인터넷으로 해서 직구. 근데 직구 하면 외국 사람 체형이랑 우리나라 체형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적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팔수선이나 품이나 기장 수선이 많이 와요. 그럼 이미 직구를 해서 몇백만 원 주고 샀는데 환불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고쳐 입어야 된대요. 근데 그걸 고치는 데는 또 우리뿐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찾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도 캐나다 구스라는 털 알죠? 그 옷 작게. 야 이게 털이 이렇게 허접하냐 그러니까 복골복이라는 거예요. 그 이 털이 무슨 털이냐니까 코요테 털이래요. 동자문가 찾아보니까 하나 딱 있어요. 한 장. 코요테 한 마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코요테를 쓰질 않았어요. 별로. 그럼 털 하나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15만 원으로 평균 받아요. 내가 털 하나 바꿔주는데. 그런 거를 남들이 안 할 때부터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심실링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물 안 들어가게 방수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빨리 딸한테 야 이거 인터넷 뒤져봐라. 짜리 찾아내라. 그러면 수선을 하고 그 테이프를 다 쳐줘야 돼 이렇게요. 안에. 그게 완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딴 데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어디서 구해? 그럼 못 하는 거죠. 어디서 구해? 우리 딸한테 야, 빨리 인터넷 뒤져봐. 그럼 제가 막 뒤지고 해서 어디서 그걸 찾아내요. 그럼 그 회사에서 전화 걸어서 사요. 그럼 그 회사는 우리가 큰 회사인 줄 알고 처음에는 몇 마키를 샘플을 줘요. 우린 그것만 해도 몇 년 써요. 안 보이는 것까지. 또 우리는 옷을 이제 그 패딩 같은 거 수선 하면요. 창군역을 내 가지고 옷을 일단 뒤집어요. 뒤집다 보면은 옷을 입다 가져온 걸 수선하게 되니까 이미 터져서 문제가 된 게 많아요, 안에. 근데 본인들은 모르죠. 예. 근데 그거를 안 지나쳐요, 절대로. 다시 박아줘야지. 그럼 내가 요만큼 한 거를 박아주면은 그 털도 글로 새지도 않고 안전하단 말이에요, 세탁을 해도. 근데 이걸 보고서 절대로 그냥 닫았다는 잠을 못 자요. 예.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이렇게 봤을 때도 저희 직원들한테도 반드시 그거를 항상 지시를 해요. 돈 받는 곳만 보지 말고 옷 어차피 뒤집어 깠으니까 여기저기 한번 봐가지고 좀 문제된 데 있으면 다 해주라. 그러면 손님이 몰라도 그게 좋은 거잖아요.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줘요. 옷을. 꼭 지키는 원칙이 그거예요. 세심함. 아주 살피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런 검사 과정이나 그 직원들한테도 옷을 해가지고 보면 검사를 철두철미 해가지고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는 최고 자신하는 게 기술이에요. 기술이고 또 내가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도 기술이고. 기술 사업은 자기가 그만큼 기술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한 일이지 뭐 선전만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선전만 해가지고서 하면은 바로 그 다음에 바로 표시가 나는 게 이런 기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경제사범이 돼서 이제 교도소 복역까지 했을 때 인생을 약간 이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나에게는 이제 집사람이 있었고 또 집사람이 또 나의 처분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고생을 했어요. 내가 거기 있는 동안에 수표 경제사범들 같은 경우는 수표를 어느 정도 회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나야 이제 갇혀 있으니까 아무 일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헌 일 이런 거에 봐서는 좌절을 못했어요. 이제 어떻게든지 살아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사는 방법을 찾질 못했었어요. 그냥 좌절하진 않고 집사람을 봐서라도 어떻게든지 살아야겠다 이런 거는 아주 강했죠. 다른 경쟁업체들도 많이 생겼을 텐데 좀 차별성이나 경쟁력 같은 거 그런 건 어떻게 두셨는지. 동대문을 뒤지지 않고 앉아서 부자재 타령하는 사람이고 나는 동대문을 뛰어다니면서 부자재를 갖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하나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그냥 있는 거로 고칠지언정 나는 좀 들리면 동대문 가서 다시 물건을 사다가 그거 찢어진 부위를 커버해 주거나 또 회사에서 필요한 부자재를 내가 확보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게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린 기술 사업이니까 딴 것보다도 첫 번째 기술이에요. 내가 남도 기술도 좋고 재료를 남보다 시장을 한 번 더 띄어서 갖다 갖춰 놓으면은 자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부분은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네. 일모직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놔두고도 그때 수선할 때 새로운 패딩 분야가 왔을 때 본인이 직접 도전을 해보고 이 분야에 또 재미를 느끼고 그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그 분야를 직접 중점으로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분의 성공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수선을 하나 맡기면 고객에게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부가 끙끙대면서 밤새 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고객이 어떠한 결과가 왔는지까지 항상 체크하는 부분들이 이분의 성공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따님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홍보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홍보를 해서 패딩의 전국적으로 수선 전문점이라는 걸 알리면서 본인의 브랜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장점을 잘 키웠던 것이 성공 요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삶인걸